최근에 이루어진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통령께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은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겨우 같은 날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먼저 제가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예.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그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해프닝으로 비춰볼 때 민정수석의 의견은 존중되지 못했고 신 수석과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통상 검찰 인사는 이제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이제 결국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제거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제청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검찰과 법무사의 그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2월 7일자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 이걸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누가 일정 이것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흘러갔던 프로세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릴까요? 그 실장이 보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비서관이 보고를 했습니까? 통상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재라인이 있거나 이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그 인사안을 보고를 드렸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정수석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선임 비서관이 하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공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번 검찰 인사안 발표가 이제 2월 7일자였는데 이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겁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대통령 임명하는 경우에 절차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인사를 이제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은 대통령께 승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 절차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인사혁신체에 공개가 되고 이런 과정 그 승인을 언제 하셨냐고요? 승인은 발표 전에 합니다. 이번에도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께서는 2월 8일 날 사후에 결재했다라는 그 발표가 있거든요. 언론에 여러 가지 이번에 그래서 가급적 청와대에서는 이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이 소통수석이 밝혔듯이 인사를 일요일 날 언론에 1시 반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자, 그럼 결국은 결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전자결재는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문서라는 게 전자결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위 국법상 행위인 그 인사 역시 문서로 해야 되는데
검사장급 인사 역시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로서 인사를 행하지를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아니요, 그건 해서 인사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그건 겁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전부 다 그렇게 그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전자결제하는 데는 뭐 임명일이 언제냐?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임명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상 그게 프로세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는 논란의 어떤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소위 검찰과 법무부의 그 인사가 지금까지는 헌법에 위반돼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 장관급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재를 받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만큼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서 결재는 사후에 그냥 했다는 게 그 소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번에 건 관련을 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한 장차관들에 대한 인사 전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측면을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옛날서부터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해왔다고 해가지고 헌법 위반행위가 아니요, 그 법상에 치유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없기 때문에 해온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결국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은 이제 검찰과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민정수석이 완전히 패싱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패싱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말인지 언론의 이야기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그 당부한 게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있죠. 사과를 그 당시에 하면서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지라. 그게 굉장히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 관계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더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 입장에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께 이제 제가 승인이 올라가니까 요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데 법무부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신뢰 또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표출된 그 문제지 기본적으로 뭐 언론에 나오듯이 그것을 완전히 민정수석의 그런 역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패싱을 했다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